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임팩트가 큰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인데 원인 끝내 미궁이다. 모르겠다. 몇 개월 조사했는데 사실 화재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사 상황들에 대해서 백서 같은 거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나오고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야지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문제, 배터리의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 구조에도 문제, 건설에도 문제, 스프링클러 문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미궁으로 빠질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진짜 이놈이 문제다. 이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벤츠 전기차 화재 또 나와서 이거는 덮었죠. 대응이 되었죠. 소방서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전기차는 늘어나고 향후에는 전기차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중간에 이게 사이버 트럭이 박살난 겁니다. 이 배터리가 보이질 않는데요. 화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차가 너무 크다. 여기 부딪히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안전성은 높다. 화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도 꽤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화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칼럼이죠. 인산철 배터리 화재 폭발 현상. 여기 보면 한 대가 폭발해가지고 5대가 쭉 화재가 나버렸죠.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재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태양열 패널도 지붕에서 많이 탄다고 합니다. 풍력도 모터 돌아가면서 화재 많이 나거든요. 근데 원래 에너지라는 것은 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차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위험하다라고 못 쓰게 된다면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안전장치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경험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이 영상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실제 배터리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폐배터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소각장인데요.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났죠. 여기에서는 일상입니다. 세우고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 배터리는 상당히 작은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지만 다른 소형 배터리도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 분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향후에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고 대량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공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큰 화재였습니다. 여기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데였거든요. 이때 제가 영상을 만들려다가 이제 배터리 화재가 워낙 이슈화 돼서 조금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이런 배터리 화재가 나면 주위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이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역학관계도 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수질, 공기 조사도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9월 이후 대형 사건, 대형 화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 지구적으로 11건이 났습니다. 한국에만 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고 화재 규모도 엄청 큽니다. 이 샌디에고 배터리 저장 시설, ESS 같은 거겠죠. 알리바바 클라우드 화재. 한국에 최근 보면 카카오, SK 데이터 센터 화재 이런 거 관계 있죠. 그런 게 원래 난다는 겁니다. 인도 터미널 화재, 중국 장쑤성 배터리 소재 화재, 캐나다 몬트리올 배터리 컨테이너 화재, 최근에 영상에는 CATL 제트기지 화재, 이거 엄청 컸죠.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중국 배터리 반제품 창고 화재, 그다음 미주리 앞부분에 이야기한 리튬 배터리 재활용 공장 화재,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중국 광저우 허니콤 에너지 화재.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전기차 화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것 때문에 없애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미주리 화재에 대해서 역학조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쫙 퍼져서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너무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공개돼서 원인 결과가 밝혀지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이 어려워진 상황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배터리 공장 하루에서 물고기 사체가 떠올려왔다. 이런 영향도 좀 환경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폭주를 통한 화염이 나왔기 때문에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 배출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이후에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 장비들도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화재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정리했는지에 대한 이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2022년에 파리 전기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2대가 화재가 났는데 한국에는 그래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저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아주 특이한 거였습니다. 22년에 발생했지만 지금 24년 9월에 모든 자료 원인 결과에 대한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는 서류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볼 수 있게 공개된 걸로 보면 프랑스 내에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겠죠. 대충 훑어보면 2대가 화재가 났는데 여기 위치라는 걸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전기차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 그림 안에 구조도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심에서 다니는 그냥 버스입니다. 버스 위에 배터리가 지붕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면부에도 있죠. 그리고 모터, BMS, 배터리 관리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죠. 배터리가 지붕에 있는 이유는 최근에 보면 저상버스라서 그렇습니다. 바닥에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하부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거의 전고체 배터리로 개발된 겁니다. 자, 보시면 양극재는 인산철을 썼죠. 그리고 음극을 리튬 메탈을 썼습니다. 최근에 제가 블루솔루션이라고 전고체 배터리 기업 중에 탑 10 안에 드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겁니다. 2022년에 개발했고 200대 정도를 만들어서 파리 시내에 돌아다니게 한 거죠. 근데 이게 22년에 갑자기 화재가 난 겁니다. 이 배터리의 특징적인 거는 리튬 메탈을 썼다는 건데 리튬 메탈이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조금 더 시기상조였다라고 보는데 저기 이제 배터리 구조도 설명이 되어 있죠. 패킹 모듈화되어 있는 부분. 실제 화재가 난 그림입니다. 당연히 화재가 나면 불이 나게 되고 진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나머지 한 대는 운행 중에 여기 보면 화재가 위에서 빵 터진 거죠. 이게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고 어떻게 했을까? 상단부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 배터리가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분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모아서 이제 프레임을 두고 분석을 하게 된 거죠. 내부에서도 보면 여기 배터리가 타버려서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밑에 인명이 있었으면 아마 크게 다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 사고에서는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도 BMS 관련된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잘 되었을까? 그때 당시에도 BM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느냐, 차량 전체가 무너지느냐, 그렇죠. 여기 배터리가 위에 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지금 이 조사를 분석을 한 겁니다. 전반적인 원인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단락, 쇼트가 발생했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감지하는 BMS의 장치가 빠르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운전자가 빨리 파악해서 대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을 보면 꽤 늦었다. 재수가 좋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초기 배터리였지만 배터리의 내화성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번역을 해보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배터리 화재는 날 수 있는데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그리고 미리 열폭주 전조 현상이 있을 때 여기에도 센서가 장착은 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좀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운전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라 벤츠 사건에서도 제가 언급 많이 드린 부분이죠. 최근 이것 때문에 LG엔솔이 BMS에서 화재 모니터링 관련돼서 따로 사업화하겠다. 이게 배터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아직 100%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앞부분에 테슬라 사례처럼 여러 가지 충돌 상황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나지 않는 이런 경험들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게 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죠. 그 테슬라는 다양한 상황을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계속 적용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화재가 발생한 지 10초 후에 시작되었지만 버스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실제 인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최근에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을 때 탈출 못하는 상황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소방연구, 소방단체, 소방서 같은 데에 협의를 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기술까지도 연결시켜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결론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정이 더 디테일해야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터리는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대피를 위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고 발생 후 5분 이내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렇게 사고 분석을 이해하는 것은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통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잘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청라 벤츠 사건들을 좀 더 분석해서 프랑스 전기버스 보고서처럼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원인과 분석 대책을 마련한 자료를 향후 발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